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2022년 새해 벽두부터요.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네, 21년 연초에서도 그 당시 때 팬데믹 상황이 곧 종식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세계 각국의 증시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자, 마찬가지로 2022년이 되니까 역시 또 올해는 진짜 끝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엄청난 수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제기되게 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예,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올해는 정말이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상황은 뭐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터진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예, 자, 뭐 그간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 뉴스들이 시장에 판을 치는 시기가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혼탁한 흐름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뉴스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굉장히 훌륭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예, 같은 날 다른 뉴스에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만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신뢰를 할 수 없는 뉴스가 막 이어지다 보니까요.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연초에 가지는 기대감으로는 당연히 올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뉴스들이 다소 보도되기는 했는데요. 예, 현재 유럽과 미국은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일 확진자 수를 경험하게 되면서요. 그야말로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가 가장 큰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르고 뭐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일일 확진자 수도 100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정말 네. 걱정입니다. 네, 뭐 일일 확진자 수 1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의 용인이라든가 또는 뭐 수원 같은 시민들 하루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잘 와닿진 않아요, 네, 사실상. 정말 심각한 것이요. 최근 이런 확진자 폭증 사태 이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됐던 것이 2021년 작년 4월 총 80만 명이 일일 확진자 수가 나왔을 때였는데요. 네네. 현재는 미국 한 국가에서만 하루에 100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일 확진자 수로는 250만 명을 넘어서 지난주에는 뭐 260만 명까지도 나왔죠. 심각하네요. 네, 예. 사실상 1, 2차 백신이 뭐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전의 최고치를 두세 배 정도 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세가 하루아침에 꺾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2년간 유행을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전 확진자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자, 이것도 국가 중심의 경제 봉쇄가 있을 때만 이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건데요. 예. 현재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각국에서 과연 얼마나 빨리 이전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정말 뭐 걱정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나마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부분이 그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는 중증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하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일단 중증 환자 또 사망률은 코로나 확진 이후에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네. 자, 오미크론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섣부르게 예측하기엔 좀 무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을 한 것이죠. 예. 확진자 중에서 중증으로 가거나 또는 사망자로 가는 그런 확률이 4분의 1 또는 5분의 1 수로 줄어야
전파력과 곱했을 때 기존의 중증 환자 수나 또는 사망자 수 수준이 유지가 될 텐데요. 예.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젊은 층을 위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고령층은 아직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중증화율 어느 정도일까? 아직은 정말 퀘션 마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여전히 이 질병이 무서운 질병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고 그렇죠. 이것이 올해 경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부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네, 그렇죠. 지난주에 이런 사상 최대치 1일 확진자를 경험한 국가들이 거의 전체 대다수의 국가들이었는데요. 네. 또 다른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지 않은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 2020년, 2년 전에 3월 초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금리를 1.25%로 0.5%포인트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금융시장이 진정이 되지 않고 공포 때문에 아주 미친 듯이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상 유례 없이 금리 인하한 지 2주 만에 다시금 더 세게 1.0%포인트나 금리를 내려서 현행 0.25%를 유지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이 당시 때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또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들 모두가 금리 인하 선택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각 국가의 금융과 또 자산 시장에는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돈이 많이 돌았다는 얘기죠. 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뭐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기에는 뭐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동기가 떨어지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은행이 아니라 뭐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많아지게 됐겠죠. 그런 예. 돈들이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또 가상화폐 뭐 이런 시장에 흘러들어가면서 엄청난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실물 경제는 녹록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자산 시장은 정말 뜨거웠던 게 사실인데요. 그렇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게 된 것도 결국 금리 인하라는 요인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뭐 화끈하게 금리를 낮춰서 2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것인데요. 예. 이렇게 금리만 낮추면은 뭐 상황이 나빠지지 않느냐?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중에 풀어놨던 돈들이 너무 빨리 돌게 되면서 지금 좀 심각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일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예. 자, 이 얘기에서 경제, 노동시장, 그다음에 물가 상승을 전망해서 예상해 봤을 때 고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일찍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난달 FOMC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아주 크게 높여서 예상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는 이런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런 현재 금리 구조로는 막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빠르면 3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국가들도 도미노 현상처럼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현재 자산 시장에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금리 인상이 좋은 신호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어, 좀 축소하고 관망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시장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요. 네, 조금은 신중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 2022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